어떻지? 자, 행렬 곱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알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드는 게 제일 편하니까 A가 뭐 0, 1, 2, 0이고 B가 1, 2, 1, 1이고 행렬 A랑 B를 곱할 거야. 그러면 항상 요 왼쪽에 있는 행렬은 가로를 보고 오른쪽에 있는 행렬은 세로를 보지, 그치? 그래서 얘랑 얘가 만나지, 그치? 만날 때 0과 1이 세로로 세워지면서 0과 1 이렇게 붙으니까 곱하고 만난 것끼리 곱하고 결과물을 더하고 0, 1, 0이고 1, 1이니까 더하면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 그래서 쭉쭉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되나? 괜찮아? 행렬 곱셈 정도는 괜찮네. 얘들아. 오랜만에 해도. 기억나요? 독특했잖아 되게.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만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가 이렇게 차례대로 만나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얘랑 얘가 이렇게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저렇게 썼었잖아. 이게 기본 연산이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곱셈을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어. 곱셈을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어. 거기 네모칸 밑에 이런 게 써 있어. 행렬, 예를 들어 행렬 A가 있어. 얘가 가로 M 행렬, 세로 K 이렇게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K 곱하기 N이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어. 둘을 곱할 거야. 그럼 이때 행렬 A, B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치? 이것만. 계산이 되려면 일단 근데 그 전에 결과물을 알기 전에 우리는 곱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얘네 둘이 똑같아야만 곱셈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양쪽에 남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M과 N.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 곱셈의 결과물은 M 곱하기 N 행렬입니다 라고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중요해. 첫 번째 포인트 행렬의 곱셈에서. 자, 그러면 밑에 요런 걸 여러분들이 어떨 때 쓰냐라고 하면 이럴 때 써. 거기 예시 보면 곱셈 공식, 행렬의 곱셈 공식 괄호 3번 같은 거 보면 AB랑 요 XY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독특한 행렬들을 여러분들이 연산했을 때 결과물이 도대체 몇 곱하기 몇이 나오는지 바로 안 보일 때도 많아. 헷갈릴 때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땐 뭘 하면 된다고? 똑같이 이걸 써. 2행 1열 1행 2열. 그럼 가운데가 똑같으니까 연산 가능하네. 그럼 남은 게 2랑 2니까 이거 2 곱하기 2행렬. 그러면 연산하면 2 곱하기 2행렬이겠구나 라고 하면 얘랑 얘 만나니까 AX, 얘랑 얘 만나니까 AY. 이런 식으로 다 채우면 되는 거지. BX, BY. 이런 식으로 다 채우면 되는 거야. 이게 행렬의 곱셈.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진 걸 딱 계산했을 때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 몇 곱하기 몇일지 모르겠어 하면 이렇게 직접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포인트 124쪽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A 곱하기 B를 하면 이게 나왔어. 그러면 B 곱하기 A를 하면 해보자. 1, 2랑 0, 2가 만나니까 4네. 어때? 둘이 벌써 틀리지? 그치? 그래서 행렬 3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연산이 통해 안 통해? 하나도 안 통해. 완전 달라. 전혀 달라. 알겠죠? 행렬은 뭐지? 행렬 3개에서만 통하는 연산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이거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가 이게 아니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야 돼? 진짜 A 빼기 B, A 빼기 B 진짜 곱해야 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똑같은데 AB니까 마이너스 AB, 여기가 마이너스 BA. 계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혀 달라요. 왜냐면 AB랑 BA는 서로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계산해 보래. a제곱 b세제곱 더하기 ab제곱 계산해 보래. 그럼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이럴 수 있잖아. 아, 이거 a b제곱이 공통인수네. 그러면 b 더하기 예시 잘못 들었어. 이 예시로 들어가면 안 돼. 오씨. a 세제곱하고 b제곱 더하기 a 제곱하고 b. 응? b 세제곱. 이렇게 들어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이거 계산하고 싶을 때 a, b로 평수를 묶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a 제곱 b 제곱이 공통 인수니까 묶으면 a 더하기 b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지?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얘 전개. 이거 오른쪽 전개 어떻게 돼? a 제곱 b 제곱 a 더하기 a 제곱 b 세제곱. 그러니까 얘랑 얘는 맞아. 근데 얘랑 얘가 틀려. 계산 순서가 틀리거든. 그렇죠? 행렬은 이 순서가 중요해요. 곱해지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차례대로 곱해야 돼, 무조건. 순서 중간에 뒤바꾸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얘 때문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 깔끔하게 빠르게 그나마 좀 정리해서 풀고 싶어 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순서를 유지하면서 정리해야 돼서 먼저 동시에 앞에 a가 있고 동시에 뒤에 b가 있지, 그치? 앞에 있는 건 앞으로 다 빼야 돼. 그래서 a 제곱을 다 앞으로 빼. 이렇게. 그러면 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일단 이렇게 남지? 그리고 b는 다 뒤에 있죠, 뒤에. 그래서 b는 다 뒤로 빼야 돼. b는 다 뒤로 빼는 거야. 독특하게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정리해서 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 a 더하기 b는 빨리 계산해서 a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 결과물 곱하기 b 제곱 이런 식으로가 그나마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그대로 지켜서 정리해야 된다. a가 앞에 있으면 다 앞으로 빼고 b가 뒤에 있으면 다 뒤로 빼셔야 돼요. 알겠죠? 정리할 때. 자,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곱셈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밑에 단위 행렬이라는 새로운 아이가 등장하죠. 단위 행렬은 뭐 별거 없어요, 얘들아. 단위 행렬은 뭐가 별게 없어. 대문자 2죠. 얘는 우리가 대문자 2라고 약속합니다. 보통 지금 교과 과정에서 교육부 지침이 행렬이 2 곱하기 2를 최대한 넘지 말라고 해놓은 상태야. 그래서 단위 행렬 자체도 교과 과정에서 1001만 거의 다루는데 단위 행렬은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대각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의 위치가 모두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이런 모든 n차 정사각 행렬 다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얘 다 단위 행렬이죠. 단위 행렬이 하는 역할은 뭐야? 숫자의 세계에서 뭐랑 똑같은 취급을 하면 돼? 그치? 숫자 세계에서 1과 같은 역할이야. 숫자 1이면 그러면 더하고 뺄 땐 의미가 있네. 그치? 더하고 빼면 값은 달라지게 하는 아이잖아. 곱하면 아무 의미 없는 아이지.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는 아이는 여러분들을 곱하기에서 자꾸 찾아갈 겁니다. 행렬의 곱하기에서 찾아갈 거야. 그리고 숫자 1과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소수 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또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주기를 찾는 문제도 자꾸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저런 아이야. 실제로 다른 애랑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다시 튀어나오게 하는 아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25쪽. (125쪽) 케일리 해밀턴 정리. 방학 때 해준 적이 없어. 제대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할 때가 되었으니 보여줄게요. 하면 빠릅니다. 확실히. 다만 상황만 잘 구분하면 되는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교과과정 외의 과정이긴 하나 요긴하게 써먹을 겁니다. 자, A는 행렬의 성분들이 A, B, C, D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성분이 구성돼 있어. 딱 보고 이 행렬을 뭐로 바꾸는 거냐면 이 행렬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야. 2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2다. 이게 0이다인데 이때 0이다는 자, 행렬의 세계에서 0은 항상 영행렬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이 써먹으면 빨라요. 근데 어떨 때 써먹으면 빠르냐라고 하면 밑에 예시가 있는데 A는 마이너스 10, 11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A 제곱을 구해봐 라는 문제인데 얘는 사실 속도 차이가 당연히 안 나. 일부러 여러분들 한번 되게 쉬운 거 가지고 연습해보라고 엄청 쉬운 거 주신 거야 원장님이. 자, 그러면 진짜 거듭 제곱 한번 해봐.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1, 0, 0, 1이네. 단위행렬 나오죠. 이렇게 1, 0, 0을 나오죠. 그치? 그냥 해도 1, 0, 0을 나오는데 여기다 적용해봐. 케일리 해밀턴에 적용해봐. 이렇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인데 없어. 0이야. 이 사라졌어. 그리고 AD 마이너스 BC니까 빼기 2는 0이야.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A제곱은 단위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케일리 해밀턴을 정리하면. 오늘은 일단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케일리 해밀턴을 이해하는 정도는 이따가 적용하긴 할 건데 뭘 찾을 때냐면 n제곱을 해서 단위 행렬을 나오게 만드는 걸 빨리 찾을 때 쓰는 거야. 단위 행렬을 만드는 걸 n제곱해서 단위 행렬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은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럴 때 알겠지? n제곱해서 단위 행렬을 빨리 찾을 때 케일리 해밀턴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자꾸 주냐? 케일리 해밀턴을 쓴 결과물이 이게 아니라 이걸 자꾸 줄 거야. 케일리 해밀턴에 썼더니 결과가 이게 나오는 걸 줄 거야. 이거 나오면 A 세제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2. 이거 나오면 A 세제곱은 뭐야? 그치? 이걸 빨리 찾으려고 쓰는 게 케일리 해밀턴. 여러분들 케일리 해밀턴 안 쓰면 정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인 걸 찾아야 돼. 세제곱해서 2가 나오는 걸 찾아야 돼. 당연히 찾아야 돼. 그래서 외우시면 좋아요. 외우시려면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꼭 강제는 아니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라고 이렇게 나오지 당연히 또.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4제곱 더하기 쭉쭉 가서 A의 96제곱은 이러고 나오는 거지. 이러고. 근데 이거 복소수에서도 했었고 3차 방정식에서도 했었고 이거 오메가로 바꾸면 오메가 3차 방정식이잖아. 그렇잖아. 그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 그러면 얘도 생각해보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A는 그냥 살리고 A제곱 그대로 살리고 여기부터 마이너스 2면 A 4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A겠지. 5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일 거고 6제곱은 2겠지. 그러니까 또 6개씩 묶으면 다 0이 되겠지. 그 6개씩 다 0이다. 근데 96이면 6의 배수니까 정답은 0이다. 끝이죠. 이렇게 되는 거. 너 빨랐어. 이따 문제 풀면 이게 될 거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지금은 느낌을 보라는 거야. 느낌을. 결국엔 내가 케일리 해밀턴을 알려주는 이유는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이 단위 행렬을 만드는 아이를 여러분들이 찾게 하는 문제가 주어진다고. 문제 이렇게 준다고. 행렬인데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럼 너네 96제곱을 할 리는 없잖아. 규칙 찾을 거 아니야? 그 안에 무조건 단위 행렬 껴있어. 그거 빨리 찾으려면 케일리 해밀턴을 쓰는 상황이 자꾸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럴 때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좀 쉬운 것부터 다시 차근차근 바짝 개념을 잡아봅시다. 212번. 212번. 풀어보세요. 어두워. 불이 불러 켜졌어. 미안. 서프라이즈. 됐다. 하얘졌다. 자, 곱셈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러분들한테 찾으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분이 중요한가? 이거?
곱셈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볼 거면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행 몇 열인지가 중요하지, 그치? 발음이 너무 어렵다. 자, 그러면 A, B는 가능하지. 여기 똑같잖아. 가운데가 연결고리가. A, C는 안 되지. A, C 정답 2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B, C 되네. 똑같네. 되고. C, A 되네. C, B가 안 되네. 2랑 1이니까. 그래서 2번, 5번 이렇게. 즉 가운데 연결고리가 숫자가 똑같지 않으면 곱셈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213번에 바로 2번 한번 해봐. 연산을 해보긴 해야지. 그래도 최소한으로. 213번에 괄호 2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보고 1행 2열로 쓸지 2행 1열로 쓸지 단순 계산만으로는 찾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건 잘하겠지. 2-5랑 얘랑 만나고 얘랑 만나서 계산은 잘하겠지. 근데 8하고 1을 도대체 어떻게 쓸 거냐고. 가로로 쓸 거야? 세로로 쓸 거야? 헷갈린다고. 생각보다 헷갈린다고. 이럴 때 이거 사면 된다고. 헷갈리면 1 곱하기 2행렬이고 2 곱하기 2행렬이면 1 곱하기 2행렬이 나오니까 이거네 이거. 가로로 길쭉한 8, 1이 정답이 되겠죠.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216번으로 가봅시다. 나왔다. 216번. 문제에서 묻는 건 2의 a 5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a 이를 계산하래요 이거. 자 그러면 원래 의도는 이거야. 현재 교과과정상에선 설마 5제곱까지 원하진 않고 그 중간에 제곱이나 세제곱쯤에 단위 행렬 2나 마이너스 2가 여러분들한테 등장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규칙을 찾는 건데 얘는 해보니까 a 세제곱이 2인 거야. a 세제곱이라는 걸 찾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는 이 식은 a 5제곱은 a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a 뭐지? 뭔가 이상한데 느낌. 그럼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 a 제곱 구해놨고 a도 구해놨겠다. a 제곱에 마이너스 2배하고 a 그냥 더하면 정답이겠죠. 그렇죠?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이제 케일리 해밀턴 도입니다.
아니 거듭 제곱해서 2가 단위 행렬과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됐잖아. 그러면 K 리미터를 정리해보는 거지. 그럼 주어진 A 가지고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면 마이너스 1의 A 더하기 AD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C니까 더하기 3 네? 2는 0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는 0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양변에 뭐 곱한다? A 마이너스 2를 곱한다. 양변에 A 마이너스 2를 곱하죠. 이렇게.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따라서 A 세제곱은 2라고 바로 나오네. 이렇게 바로 나오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 자 그럼 풀어볼까? 2A 5제곱 빼기 4A 제곱도 A잖아. 그러면 2 똑같이 돼. 여기까지 2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A까지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인데 우린 하나를 더하라. 뭘 더하라? 얘를 하나 더하라. 그죠? 그래서 A 제곱 자리에 뭘 대입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더하기 A 그러면 이게 3A 더하기 2이구나.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돼요. 이게 더 빨라요. 확실히 계산이.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도면 이 정리 암기해서 시험 때 들어가면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도 이렇게.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이제 이거를 막 외우다가 그러면 이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거듭 제곱을 해서 2가 나온 상황이야. A 세제곱 여기서도 어차피 여러분들 구했더니 A 세제곱은 2라며. 그럼 이걸 보고 거꾸로 가는 건 어때? A 세제곱은 2니까 이거다. 이건 어때? 그런 생각 안 해봤을 수 있지. 그러면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 중요한데 A 곱하기 B라는 걸 했어. 서로 다른 두 행렬을 곱했어. 영행렬이 나왔어. 이때 A 또는 B가 0이다. 거짓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알았어. 인수분해를 하러 가. A-2에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이야. 자,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할 때 얘도 만족한다라는 논리로 가려면 이걸 인수분해한 게 이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다네? 모르지. 모르지. 모른다며. 아니 곱해서 0이 나오면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다며. 모르잖아. 케일리 해밀턴의 위험성은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정방향만 성립합니다. 거꾸로는 못 가요. 무조건. 거꾸로 함부로 갔다가 큰일 납니다. 케일리 해밀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안 돼. 여러분들한테 이 식을 딱 줬어. 이걸 가지고 쟤를 막 찾으러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을 딱 보고서 이거 케일리 해밀턴 쓰면 얘 바로 찰 수 있겠다 가는 거야. 함부로 가면 큰일 나. 알겠지? 케일리 해밀턴은 무조건 정방향만 가. 거꾸로 하면 안 돼. 절대 거꾸로 가지 마. 그러니까 주어진 걸 딱 보고만 이렇게만 가는 거야. 저걸 보고 이렇게만 가지 이걸 보고 거꾸로 가는 역방에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죠? 그거는 조금 더 깊은 얘기가 필요해. 그 조건이 여러 개 필요해. 거꾸로 가려면 A가 K2가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옛날 교육과정에 다 있었어. 그래서 원래 행렬이 엄청 어려웠어. 근데 여러분들은 다 빠져가지고 정방향만 할 수 있으면 돼. 이 방향만.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구분해봐. 이거랑 217번 풀어봐. 행렬을 규칙을 찾는 건 두 가지 분류 유형이 있어. 방금 했던 건 케일리 해밀턴을 쓰면 빠른 거듭 제곱해서 단위 행렬을 찾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
얘도 당연히 규칙을 찾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만 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지. 근데 애초에 A 이렇게 주고 A n제곱 이렇게 주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다 대놓고 문제에서 사실 알려준 거지. 여긴 지금 변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변하는 게 여기니까 여기에만 주목해보자 해서 거듭제곱을 막 해나가니까 2의 배수들이 막 나오네요. 2, 4, 6. 그러면 30 나오려면 당연히 n이 15가 되겠죠. 그래서 규칙 찾는 건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 거듭제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올 때가 있고요. 특정 성분의 값이 특정한 규칙으로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저런 거는 K-리미터를 써봤자 소용이 아무것도 없겠지? 그치? 그래서 K-리미터를 써보면 티가 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쉬운 거는 그런데 어려운 거는 티가 안 나.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해야 되는 건지 규칙을 찾는 건지 잘 티가 안 나는 것도 있고 거듭제곱을 하는 문제 중에도 K-리미터 못 쓰는 문제도 있어.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냥 이것만 해보면 돼. 한번 해봐.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는 0이겠지. 그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요구하는 문제가 형태가 아닌 것만 나와. 그래서 K-리미터를 했을 때 뭔가 a 세제곱은 2다, 세제곱은 마이너스 2다 이런 꼴이 아니면 다 안 쓰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218번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218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오케이. 거듭제곱을 하면 착하게 두 번만 해. 단위 행렬이 나오지. 착한 문제야. 제곱 한 번 하니까 바로 단위 행렬 이게 나오잖아. 얼마나 착해. 근데 혹시 몰라서 단위 행렬 써봤더니 똑같네. a제곱입니다. 별 차이 안 나죠. 제곱해서 나오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그러면 a 세제곱 a 4제곱 쭉쭉쭉 가서 a 99제곱 a 100제곱 갈 건데 할 때 a제곱이 2란 걸 알았으니까 a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이게 반복되겠네. 두 개씩. 그치? 아 반복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면? 50개 있겠지. 총 100개 있는데 두 개씩 짝이면 50 a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2 해봐야지. a 더하기 2 해봅시다. 그럼 50에 a 더하기 1을 하면 1, 0, 0이 나오니까 0, 0, y, 2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 모든 성분의 합하면 넣어서 다 더해도 되지만 더해놓고 곱해도 상관없지. 어차피 얘는 모든 성분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니까 다 더하고 곱하나 다 넣고 더하나 상관없어요. 그렇죠? 0이에요. 정답은 0입니다.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20번 을 자 220번은 말로 맞자. 220번이야 얘들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여러분들 보고 연산을 하라 그러지. 그러면 이거를 합차공식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진짜 제곱하고 빼야 돼. 그렇죠? 진짜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21번에 갈 건데 얘는 마찬가지로 문제를 푼다기보다 거기다가 이걸 좀 써놓으세요. AB랑 BA라는 이게 지금
일 때잖아. 문제에선 이거일 때잖아. 근데 이거는 시험 때는 잘 안 나와. 이렇게 쉽게 준다고? 그럴 리가 없어. 시험 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보통은 이런 말을 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럼 괜히 이렇게 줍니다. 그냥 괜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말이죠. 이거랑 이게 똑같으려면 AB랑 BA가 똑같아야 둘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같은 말이야. AB는 BA일 때랑 이 말이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고 지금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나오겠지 그러면 방금 했던 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일 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성립할 때로 보통 줍니다. 그런 거 나오면 이게 AB는 BA인 상황을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AB는 BA 연산을 활용하면 됩니다. 바로 그냥. 그래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준다기보다 어떠한 곱셈 공식이 성립할 때라고 줍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여러분들은 AB는 BA 계산하라고 뭐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되셨으면 22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224번. 고민해 보세요. 별거 없어요. 이거는 뭐 거창한 뭐 어떠한 원리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A가 무슨 행렬?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그냥 얘기해 줬으니까 가정하시면 됩니다. A라는 행렬을 이렇게 성분을 다 미지수로 두고 2차 정사각행렬로 가정해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풀어. 그러면 계산해보면 A, B, C, D랑 1, 0이 만났으니 A, C가 되는 거니까 이게 1, 2. A가 1, C가 2. 이게 똑같아요. 반복하면 A, B, C, D가 되면 0, 1이니까 B, D니까 이게 3, 1. 그럼 B가 3, D가 1.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들은 A, B, C, D니까 1, 3, 2, 1 이랑 마이너스 2, 3, 1, 마 1. 그러면 계산해보면 1, 0, 마 3, 5. 됐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냥 단순 계산 문제, 단순 계산 문제. 가정하고 진짜 그냥 가정하고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돼. 근데 이거랑 비교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 위에 223번. 이거랑 비교되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 풀이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근데 뭐 사실 걔도 이렇게 풀리면 풀리는데 그런 형태가 좀 어렵게 나오면 가정에서 풀면 난리가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새로운 시선 알려줘야 돼.
223번이랑 224번을 구분할 줄 알면 되고 223번을 가지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 좀 해볼게. 딱 될 것 같아 시간이. 이건 내가 개념 설명을 좀 같이 해야 돼서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오히려 선행을 좀 빡세게 한 친구는 이게 익숙할 수도 있지. 봐봐. 이거는 지금 A도 행렬이고 얘도 행렬이야. 그리고 지금 다 서로 다른 두 행렬의 곱의 결과물들을 딱딱 알려준 거거든. 그럼 표현을 바꾸면 얘를 그냥 B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C라는 행렬로 이름을 붙이면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 행렬 AB의 곱은 2하고 마이너스 3이야. 여기서 행렬 AC의 곱은 4하고 5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붙일 수 있어. 상황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두 개를 연립한다고 해봐. 즉 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더하거나 빼게 한다고 해봐. 만약에 그러면 더해보자. 예를 들어서 AB랑 AC를 더해보는 거야. 그러면 결과물은 바로 알지. 결과물은 6이랑 2라는 걸 바로 알 거야. 이렇게. 왼쪽은 그럼 계산 어떻게 하니? 왼쪽은 이걸 계산하고 싶어. 그렇지. 이건 A로 묶어도 되지. 둘 다 앞에 있으니까 그게 포인트야. 이렇게 그게 완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B랑 C를 원래 B랑 C로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행렬로 주어진 걸 이름만 붙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름 붙여서 더해봐라고 하면 이렇게 잘 더하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얘네 둘을 더할 생각을 잘 못해. 이거 두 개를 더하거나 뺄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 이거 그냥 더하거나 빼도 똑같이.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네. 사실 A에 P 더하기 P, A에 0 더하기 2Q. 그러니까 저거 두 개 위아래 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왼쪽 두 개 이렇게. 그렇죠? 이게 되는 거야. 그럼 해보니까 뭐가 나와? A에 2P랑 2Q가 나오는 거네. 이게 6이랑 2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어? A랑 PQ를 곱한 거 구하라 했어.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더 해봤더니 만들어진 이 식에서 누구만 없어져 주면 돼. 숫자 이들만 없어져 주면 되지. 얘네 앞으로 빼고 넘겨서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따라서 A의 PQ가 3하고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정답 끝. 방금 문제랑 달라. 방금 풀었던 건 그냥 A를 ABCD라 가정해서 푼 거고 얘는 이렇게 연립해서 푼 거야. 그럼 무조건 더하냐? 아니야. 무조건 더하지 않아.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뭐냐? 뭐 해볼까? A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 똑같은 상황이야. 여러분들한테 준 조건이 똑같아.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즉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내가 아까 이거 두 개 더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거 두 개를 왼쪽에 있는 이 두 개를 여기 노란색으로 내가 네모칸 친 이 두 개를 더하거나 뺄 때의 핵심은 A로 묶일 거니까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끼리 계산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뭐가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이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꼭 더하거나 빼기 그러니까 대부분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몇 배를 하고 더하고 뺄 수도 있어. 즉 저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XA에 P0 더하기 YA에 P2Q를 했더니 이게 A에 5P 2Q래요. 6Q래요. 로 가도 돼. 이렇게 해서 가도 상관없어. 연립방정식 풀어도 된다. 연립방정식 이렇게. 즉 나는 무조건 이거 A 가정하기 싫어. 지금 그냥
요거 두 개 무조건 연립해서 이거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이거 몇 배 한 다음에 더 해야 되는지 찾으면 돼. 이렇게. 찾으면 되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 성분에서 px랑 py를 더했더니 5p가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x 더하기 y가 5다. 그리고 밑에서 0이랑 2qy가 6q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거 q가 그냥 바로 3이네. 아니 q가 3이 아니라 y가 그냥 바로 3이네. 그럼 두 개 연립하니까 x가 2네. 그래서 내가 아까 머리 짱 굴리면서 2배, 3배에서 그냥 더한 거뿐이야.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얘들아. 그 자체로 연립하는 방법 하나, 식 가정에서 대입해서 문제 푸는 방법 하나.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끝.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